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사과 간이, 금돼지 완내, 생산자 물가 5개월 연속 상승. 지난달 농림수산품 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석탄, 석유 제품과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높은 119.12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기업 8곳 중 1곳 2년째 이자도 못 내는 좀비 상태.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가 주요 64개국을 대상으로 상장사 중 1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13.4%로 7번째로 높았습니다. IMF는 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고 총 부채 대비 총 자산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이 동종업계 중위값보다 높으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2년 연속으로 이어간 곳을 1개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조사 대상국 중 한국보다 1개 기업 비중이 큰 곳은 요르단, 키프로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캐나다뿐이었습니다. 한국 배당 성향 26%, 대만 절반 수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배당 투자는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해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상당수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투자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부터 일반 주주까지 전체적으로 배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기업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HLB 폭락 속 알테오젠 상승, 코스닥 바이오 희비 쌍곡선.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테마를 이끌어온 HLB와 알테오젠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HLB가 신약 승인 실패 쇼크로 주가가 반토막 난 사이 알테오젠이 MSCI 한국지수 편입에 성공하며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꿰차면서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에서는 HLB의 반등 여부에 따라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불안한 투자 심리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숨고르면서 마무리됐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잠시 쉬어갔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HLB가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더불어서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들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일단은 뭐 이슈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약, 화장품 이쪽으로 좀 볼만한 이슈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급등할 만한 종목 좀 두 가지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오늘도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은 종목은 첫 번째로는 본느라는 종목이에요. 본느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 뷰티가 초호황기에 접했습니다.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이제 우리가 한한령 이후에 중국 쪽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이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유럽, 일본 전 세계적으로 지금 K뷰티 열풍이 부는 추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장품주들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식 뭐 이런 건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화장품주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하나의 사드 이전에 이렇게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제 본느 같은 경우도 미국 뷰티 초호황기였는데 거기 플러스 수혜로 1분기 최대 실적까지 나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가는 어때요? 이제 본느라는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화장품들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 보니까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판단에 뭐하고 있습니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본느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치고 가는 모습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라고 하죠. 작년부터 12 물량이 230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230만 주가 지금 평단이 한 1,900원, 많게는 2,000원이에요. 230만 주를 털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주가를 올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일단은 뭐 신고가 패턴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도 나와주기 때문에 이 보수적으로 본느라는 종목 오늘 좀 대응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전략들을 지금 매수 가격을 이제 3,500에서 이제 갭이 만약에 건당 가정을 4,100원 이 꼴이 지금 이 4,000대를 다시 재돌파하면은 충분히 아마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구간대 매매를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은 사실상에 오늘 당일만 본다고 하면은 5% 이상 수익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만약에 신고가까지 가준다 했을 때는 뭐 5,000원, 6,000원 아니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 손절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저는 3,250원 이렇게 짧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HBL 바이오스텝입니다. HBL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HLB 자체가 지금 뭐하고 이제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이 FDA 승인 불발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료 요청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추가적인 자료 요청해달라. 어쨌든 거기에 있어가지고 HLB 자체 문제가 아니라 뭐다? HLB보다는 이제 HLB가 함께하는 항서제약이라는 기업, 항서제약이라는 이 기업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의 제약사 항서제약이 오늘 입국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국 이후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추가적인 악재 소멸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서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과대 낙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HLB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HLB 같은 경우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FDA 승인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3만 원에 있던 게 12만 9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승인 불발이었다든지 뭐가 된다고 하면은 악재가 나와주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대가 아니라 3만 원대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하면 좋은 건데 이 HLB 바이오스텝은 어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기대감이 오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주가는 얼마 2,500원, 600원대 있던 종목입니다. 2,6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뭐하고 있다? 갑자기 4,500원까지 이제 HLB 관련돼 있는 반사이가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이제 보면 어때요? 원래 주가까지 밀려야 되는데 원래 주가보다 더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대 낙폭에 따른 이런 상승, 과대 낙폭에 따른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추가적인 상반에 대한 기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이제 최저 구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최저 구간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만약에 이걸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 잡고, 이 구간대 잡아가지고 이제 매수 가격 2,350에서 지금 2,650원 사이 분할 매수 구간을 잡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저는 보통에 이제 오늘 상승이니까 3에서 5% 수익이면 자율 차익하시면 돼요. 다만 이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 갭 메꾼다고 하면 목표 가격이 얼마다? 3,200에서 3,5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최저 구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2,180원을 깬다라고 하면, 이탈한다라고 하면 도망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하실 때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본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로 오늘 탑2
탑2 지켜보면 좋은 게 실적에 대한 기대고요. 이 작가 얘기했다시피 HLB 바이오스텝은 뭐다 이제 과대 낙폭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좀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화장품주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 속에 오늘 장에서 본내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특히 1분기 최대 실적을 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5% 이상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3,250원으로 짧게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HLB 바이오스텝이었습니다. 과대 낙폭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300원에서 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장품, 바이오 그리고 암호화폐 등 이 테마주 위주로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증시에서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강보합세로 마무리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바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다른 불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03% 약보합 가리키면서 2,723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하면서 850선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기 검색어는 HLB부터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이렇게 1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닛 테스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또 대면적 페로프 스카이트 태양전지 셀 부문에서 이 또 세계 최고 효율인 20.6%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 셀은 이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 셀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이스페타시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이제 오늘 23일에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 관련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가 투자한 게임 개발사 바로 시프트업이 20일에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시장의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화장품 수출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난 16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장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S&P 500 최고가 기록하는데 좀 지지부진하네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초반에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좀 약보합 상태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모처럼 많이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HLB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게 연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제가 그 미국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 국내의 경우엔 여전히 지금 투자자 심리 개선 심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금투세 그 폐지를 하냐 안 하냐 이 이슈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들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내일 이 엔비디아에 따른 이슈가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과연 일시적으로 또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 매도 포지션이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나와주고 그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기관이 좀 어느 정도 방어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흔적들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증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개별적인 장세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올라갔던 테슬라나 그 관련된 종목들, 그 관련된 섹터의 경우에는 아마 국내 증시에도 같이 좀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그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약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 역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그래도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2% 상승을 하고 있고 엔캠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던 게 뭐냐면은 그 IRA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독점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 때문에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주가의 매수세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과열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그 투자자 순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외국인 쪽에 대해서는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통신업과 의약품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에는 건설업과 소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이제 금융과 건설 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에는 IT 소프트웨어, 제약, 그리고 제조,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오히려 지금 IT 소프트웨어나 제조 그리고 제약 쪽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쪽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 때는 이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함께 좀 살펴봤고요. 섹터 움직임도 함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올라가는 섹터, 내려가는 sek터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 섹터 보면 오늘 크게 오르는 섹터가 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거의 다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통신업 쪽 있고요. 음식료 쪽도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화학 쪽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건설 쪽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은 오르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방송 서비스 CJ ENM도 2.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이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0.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VT 1.4%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쪽도 일단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7.75%, 대한광통신도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금융 쪽도 다시 한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섹터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보험이나 금융 쪽이 보험, 금융, 증권 다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2%대로 보험 쪽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요. 유통업과 운수 장비 쪽도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 장비 쪽에서 보면 기아가 0.61%, 현대차가 0.2% 정도로 약보합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떨어지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1위 섹터로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곳을 보면 이오테크닉스 3.1%, PSK 홀딩스도 3%대 약세 좀 보이고 있고요. 네페스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비주가 오늘 좀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IT 하드웨어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진세미캠은 0.9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종이, 목재, 비금속 이쪽도 하락 상위단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첫 번째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2위가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먼저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장님,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는 3개죠. 잘 나올 수도 있고 부합할 수 있고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시장 안에서는 전략을 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온디바이스 AI나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올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온디바이스 AI 경우에는 결국은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 앵커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좋게 나오거나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가장 잘 나온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좋게 나오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때문에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쪽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만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만약에 내일 굉장히 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차익 실현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SK 하이닉스나요. 근데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일부 어느 정도 만회되는 구간대 그때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무조건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요. 다 좋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자 컨퍼런스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때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을 이용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내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 나왔을 때랑 지지난 실적에 나왔을 때 그때 막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미리 좀 선반영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일 것까지는 좀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만 좀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반도체 쪽이 좀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엔비디아든 반도체 수출입 동향 데이터든 그 찍혔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금투세 그 폐지와 관련된 이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매수 심리를 많이 잡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금투세에 대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팔아야 돼? 아니면 계속 냅둬야 돼? 이거를 지금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확인하고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기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가 오늘도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3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7개 그룹주 모두 다 플러스권에 머물렀습니다. 마감도 플러스권에서 마감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항서제약 쪽에서 관계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3일 기준으로는 HLB 바이오 포럼도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항서제약의 CMC,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제가 만약에 파악이 되고 언제까지 제어가 신청이 가능할지 제출할 수 있을지 체크하겠다라고 HLB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0.72% 어쨌든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주가 좀 흔들리게 되면서 투톱도 흔들립니다.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통상 연말에 인사를 좀 단행하는데 지금 7개월 정도 앞당겼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좀 쇄신 카드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1%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거래 재개하자마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미국 연방법원이 가처분 금지 명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고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1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0.4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선주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쉬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2.22% 상승하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이터닉스도 7.46%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은 어제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관이 대거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특히 어제 장에서 미국 정부에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14.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높은 진입 장벽을 좀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제 급락을 좀 했고 오늘장에서는 2%대 만회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1.87%, 네이처셀 어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잘 갔었는데 2.6% 하락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3%대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넥슨게임즈도 6.28%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HLB부터 체크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수장님 항서제약 쪽에서 오늘 관계자가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3일에는 바이오 포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의문이 좀 풀리게 된다면 물론 이전 주가까지 한 번에 가는 건 너무 어렵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다시 한번 좀 지금처럼 반등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분위기 전환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 전환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일단 지금 항서제약 쪽에서 오늘 왔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나쁘게 얘기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좀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 이제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나와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좀 유지가 될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6개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 6개월이라는 게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LB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악재가 벗어날 수 있겠다 해서 신규 접근을 뭐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한 5% 뭐 이렇게까지는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차익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용과 그 내용을 계속 좀 확인하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장님 일단은 바이오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스코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거고 바이오 USA도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LB랑은 좀 별개로 센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아스코에 따른 모멘텀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코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고 일단 이벤트는 있으니까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연출하는 것 같고요. HLB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반사수혜를 또 받는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을 봤을 때는 실적이 잘 찍히는 제약바이오 쪽에는 당연히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중 갈등에 따른 분쟁 내용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거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CDMO 관련된 기업들이나 CMO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지금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바이오 쪽에는 미중 갈등에 따른 이슈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스코의 시점을 통해서 오히려 수치가 잘 찍히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는 좀 전반적으로 다른 시선을 좀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넥슨게임즈 오늘 6.28%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터치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요. 어제 대성창투가 잘 갔고 이제 시프트업 IPO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힘을 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가 중국에서 출시 첫날 던파 모바일이 출시를 했는데 첫날 1위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한번 좀 연속성을 좀 떨어지는 시점이긴 한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게임주는 포인트를 잡으실 때 결국은 개별적인 이슈를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게임주를 살펴보실 때는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잘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너무 안 좋았으니까는 거기에서 좀 일부 만회가 된 것이지 게임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2분기 때 그럼 과연 여기에서 지금 1분기보다도 실적에 대한 만회가 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게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넥슨게임즈도 지금은 뭐 저점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봐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로 뭐 접근이 가능하고 기업의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W게임즈나 넷마블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게임주는 일단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삼성전자, 그리고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에는 HD 현대중공업 자리하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 금양이나 엔캠, 그리고 삼성전기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눈에 띄고 있어서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LFP 전해질 첨가제 소식 속에서 지금 전일 대비 섹터가 2.74%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흐름은 좀 오늘 어떤가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첫 번째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테슬라 쪽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을 반등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추진력이 붙기 위해서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만회가 됐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지만 1분기보다 오히려 전 동기 대비보다도 상승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수장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분기에 QOQ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살펴보실 때도 뭐냐면 엔비디아도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근데 분기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을 때는 전 분기 대비의 흐름들이 지속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락 업황이 좋지 않은 것도 이거를 계속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체크를 하실 때 봤을 때는 2분기 때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2분기 실적을 좀 주의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체크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엇갈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그래도 HLB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0.15% 강보합 수준에 왔다라는 걸 좀 포인트 삼아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HLB로 인해서 그동안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더 컸었습니다만은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은 좀 일시적이 아니라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좀 혼조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서 현재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 섹터가 굉장히 좀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결국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이제 매수 규모를 보시기보다는 연속성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의 개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부재할수록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퐁당퐁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이 가시화가 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만큼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 등 이런 우주 방산 산업 쪽에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런 개별 섹터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가장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둔 시점이니까 우리 전문가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오늘장 안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우선 이제 혼조세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은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를 비롯해서 뭐 그 밑에 소부장 관련주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움직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우선은 실적 발표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도 일단은 기다려보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각 기준으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SK이터닉스, 두산퓨얼셀, LS일렉트릭, 명신산업, SKC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LS일렉트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정도 안 주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변압기나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제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뭐 상반기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내년까지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력 대란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죠. 결국에 이제 AI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전력망에 대한 공급은 지속적으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전력기기에 대한 이런 수요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북미 쪽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까지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변압기 관련주들의 어떤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납기가 2028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LS일렉트릭은 그 주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서도 좀 탑픽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사항은 단기적으로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언제든지 이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신규 관점에서는 한 20만 원 이하대부터 좀 분할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살 시간 안 주고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요. 다만 기간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중앙 첨단 소재, 이오플로우, 잉글우드랩, 넥슨게임즈, 필에너지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넥슨게임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또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넥슨게임즈가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또 여전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게임 업종 내에서 이런 수급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넥슨게임즈에도 여전히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던전 앤 파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로열티가 1년에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도 이제 중국 쪽에 좀 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게임 업종은 이제 업종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신작에 대한 우려감들은 뭐 주가상에 좀 크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대에서 좀 밸류 부담도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고 정고점 부근인 한 17,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흐름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금호타이어입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8,500원에서 9,5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률이 13.9%를 기록을 하면서 이익률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신호강도가 60점, 차트가 65점, 모멘텀이 70점, 그리고 실적과 수급이 75점으로 종합 69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97% 상승하면서 7,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네, 삼성 SDS는 기업용 생산형 인공지능 서비스 기대감에 전 거래일에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65점이고요. 차트도 마찬가지, 실적도 같이 65점입니다. 수급과 모멘텀 70점으로 종합 67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 확인해 보시면 0.54%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16만 7천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포착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22.1%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IBK 투자증권의 목표 주가가 기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60점이고요. 차트와 모멘텀이 65점, 실적이 70점, 수급이 75점으로 종합 67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2.9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4,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W게임스입니다. 오늘 게임스가 좀 자주 나오는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은 이제 게임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중에서도 조금 중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당연히 뭐 실적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W게임즈는 유일하게 또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이제 게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지노 플랫폼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사실 몇 번
좀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이후에 좀 상승 추세 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뭐 기대되는 성장성 대비해서는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1배 미만이고요. 한 0.9배 수준에 뭐 ROE는 한 17%대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현재 뭐 30% 이상대로 이런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익 레벨은 점진적으로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추가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블 카지노다운의 어떠한 매출 증가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카지노 게임 특성상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북미라든지 유럽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수출을 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여전히 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S, 특히 이제 주당 배당금이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 DPS가 2023년도에는 한 1,000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 1,700원대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정책까지 감안을 해본다면은 향후에 어떠한 그런 주가에 대한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미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숨겨진 환율 수혜주로 이름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그 2, 3분기 실적이 좀 가파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밸류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아직 뭐 주가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제서야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보면은 뭐 화학 섬유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와 굉장히 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보강제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소재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 뭐 2, 3분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오롱 인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지만 아직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한 자리에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우주항공청 개설과 관련된 종목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D-5로 다음 주 월요일로 개청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관련주 세트랙 아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1%대 하락률 보이면서 5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주항공 전문 기업입니다. 두 번째 관련주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AP
위성인데요. 1.8%로 좀 하락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1월에 정부에서 현재 1%인 우리나라 우주산업시장 점유율을 45년에는 지금 1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위성주들도 흐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증시 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승부주 이오테크닉스였는데요. 오늘 IT 하드웨어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오늘 1%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힘을 좀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0.97% 강보합 수준이고요. 41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규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2차 전지에 있어서 부진 합의 ESS를 통해서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9로 이동해 보시죠. 증시9에서는 따라가 말아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W게임즈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게임주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로 계산이 될 거고 또 환율이 높을수록 숨겨진 환율 수혜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6% 상승하면서 4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인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3%대 강세 보이면서 시장 약한 거에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아직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제부터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도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여기까지 증시 7, 8, 9 종목들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인 기관 매도세의 하락 출발 2차 전지주가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본느, HLB 바이오스텝 알아봤습니다. 본느는 대신증권, KB증권, SK증권 등에서 저평가주로 꼽으면서 연내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가 바라에서는 W게임즈, 코오롱인더 둘 다 따라가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